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땅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양반이건 천민이건 200년 전이건 오늘이건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걸.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남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평생을 살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1장 씨앗이 뿌려지다. 때는 조선 영조 말년 경기도 광주 땅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최참봉댁이라 불리는 제법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이라 해도 허름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한때는 논 열맞이기에 밭도 6대기를 가진 중농이었으나 최참봉이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뜨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라곤 없고 딸 하나의 며느리 하나만 남은 집이었으니까요. 그 며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홍씨 부인입니다. 홍씨는 22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최도령은 혼인한 지 불과 2해 만에 역병에 걸려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기울어가는 집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홍씨를 두고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저 안악은 팔자가 기구하지.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됐으니. 그래도 본부는 알더라. 걔가 할 생각은 않는 모양이야. 어디 눈이 삐었나 저 안악 잘 봐. 이목구비가 반반한 게 그냥 있겠나. 뒷말이 무서운 게 조선의 마을 인심이었습니다. 홍씨는 그 눈초리들을 알았기에 더욱 몸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그해 봄 최참봉댁에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복수리. 나이는 28. 황해도 어디서 흘러들어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마을 어귀에서 일 시켜줄 곳 없느냐고 물었다는데 그걸 들은 마을 사람 하나가 최참봉댁으로 데려간 것이지요. 복수리는 인물이 반반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검고 거칠었으며 손은 통나무를 닮았고 키는 크되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담아두고 사는 사람의 눈빛. 마치 깊은 우물처럼 들여다볼수록 뭔가 있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과부댁의 머슴이라니 또 말이 나올 텐데. 그러나 논밭을 돌볼 사람이 없었고 또 머슴 품삯을 제때 줄 형편도 못 되었기에 복수리는 그냥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지어 반을 가져가면 되겠다는 조건으로요. 복수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에 제일 늦게 잠들면서 논두렁을 손봤습니다. 밥상을 따로 차려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며 사랑채 툇마루에서 먹었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지붕의 기왓장도 제 손으로 올렸습니다. 홍씨는 그런 복수리를 처음에는 그냥 머슴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고맙고 그저 미안하고 그저 불편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1장 첫 번째 말걸기.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씨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수리가 지게를 지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지게에 얹었던 장작단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홍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복수리는 머쓱해하며 일어나다가 홍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게 지는 게 서투릅니다. 황해도에선 주로 배를 탔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홍씨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배를 탔다는 말이. 이 산골에 와서 지게를 지고 있는 사내의 과거가. 홍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빨래를 두드렸지요. 그러나 그날 저녁 홍씨는 처음으로 복수리의 밥그릇에 나물을 한 가지 더 얹어보냈습니다. 복수리는 그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빈 그릇을 돌려보냈습니다. 제2장 두 마음이 가까워지다. 여름이 왔습니다.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물기를 잡는 동안 복수리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홍씨도 논밭일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이 나란히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모를 심으면서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리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뭔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지면 먼저 달려가 막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홍 씨가 말하기 전에 볕단을 지붕 아래 옮겼습니다. 홍 씨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홍 씨는 등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이 올라 알아누웠는데 약재를 구하러 마을 의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빗속의 길이 질퍽해서 홍 씨 혼자서는 어려운 길이었지요. 복수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홍 씨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병세를 직접 말씀드려야 하니. 둘은 도롱이를 쓰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복수리가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홍 씨가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빠졌고 복수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딱 1초 일어나기 위해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초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손을 놓은 뒤에도 그 온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여름 빗속인데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의원 댁에서 약재를 받아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해도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홍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홍 씨가 먼저 개인적인 것을 물은 것이. 복수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배가 빚쟁이 손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떠돌게 됐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긴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홍 씨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수리도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엇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요. 혼자. 홍 씨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요. 무서운 것보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복수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속을 걸었지요. 그러나 어느새 등불을 조금 더 홍 씨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거지가 끝난 뒤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홍 씨가 장을 보러 갔다가 주정뱅이 사내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괜한 트집을 잡으며 소매를 잡아당기는데 마침 복수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내 앞에 서서 눈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던지 주정뱅이는 슬그머니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홍 씨는 그 뒤를 복수리와 나란히 걸어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단순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계속 달밤의 고백. 첫서리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홍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수리가 사랑채에서 나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수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님, 봄이 되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홍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감추고 물었습니다. 왜요? 복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달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홍 씨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복수리가 고개를 돌려 홍 씨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가로질러 홍 씨에게 닿았습니다. 홍 씨는 오래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리는 혼자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될 때까지 방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홍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세상이 두 사람을 막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수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난다고 했지만 끝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 씨도 어느 날 아침 복수리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마루에서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이 좋구나.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과부가 머슴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단순히 재가가 허락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과부가 천한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은 집안의 수치였고 마을의 수치였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홍 씨는 양반이었고 복수리는 천민이었습니다. 그 선이 조선의 세상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숨겼습니다. 홍 씨는 복수리를 더 이상 특별히 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무를 더 주지도 먼저 말을 걸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복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조심했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숨기면 숨길수록 더 불타오른다는 걸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홍 씨가 도랑에서 미끄러졌을 때 복수리가 달려와 잡아준 손. 그 손이 남편의 손보다 더 따뜻했다는 것을 홍 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홍 씨가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며 혼자 눈물을 흘렸을 때 복수리가 창밖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에서 서 있다가 홍 씨가 눈물을 닦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홍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로. 사달은 여름에 났습니다. 마을에 홍 씨 부인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당에서 이야기 나누던 것을 담 너머로 본 누군가가 있었겠지요. 소문은 이랬습니다. 최참봉댁 과부가 머슴놈과 눈이 맞았다더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유지들이 최참봉댁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했지요. 아주머니, 이러다가 집안 꼴이 어찌 됩니까? 당장 그 머슴 내쫓으시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손님들이 돌아간 뒤 홍 씨를 불렀습니다. 방에 단둘이 마주 앉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홍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일 당장 내보내거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미운 게 아니다.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홍 씨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홍 씨가 복수리를 불러 뒷곁 담장 옆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둘이 제대로 마주 선 것이 그때였습니다. 홍 씨가 말했습니다. 떠나주셔야 합니다. 복수리는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홍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여기 있어야지요. 어머니가 계시니. 마님도 사람인데. 알고 있습니다. 복수리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황해도 바다에서 제가 주운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만. 홍 씨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하고는 보따리를 들어 대문을 나섰습니다. 홍 씨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개놀이개를 꼭 쥐고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3장 계속 다시 돌아온 사람. 복수리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홍 씨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배를 짜고 어머니를 돌보고 잠을 자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홍 씨는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이게 내 팔자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접어들던 어느 날 복수리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번 쫓겨난 머슴이 다시 나타나다니. 그런데 복수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관아의 관리 하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수리는 그 석 달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을 원님을 찾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황해도 해운 일을 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본 적이 있는 양미님을 증명하는 호패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최참봉댁 홍씨 부인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다는 것을 관아에 고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부의 재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과부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지만 관아의 허락과 집안의 동의가 있으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바늘구멍처럼 좁았고 세상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복수리는 그 바늘구멍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을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허락해선 안 된다. 예절이 무너진다. 는 편과 그 안하기 불쌍하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라는 편. 시어머니가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느냐? 홍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한테 미안한 일이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붙들어둘 수는 없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단 이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 둘 가만 두지 않을 게야. 멀리 가거라. 홍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나는 이 집에서 죽어야지. 이게 내 자리다. 그 말이 칼처럼 홍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떠나면 시어머니가 혼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홍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사장 남겨진 것들. 겨울이 왔습니다. 홍씨와 복수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멀리 내려갔다는 말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정착했다고도 했습니다. 복수리가 배를 알기 때문에 포구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던 날 홍씨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씨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겨울밤 화롯가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 대놓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홍씨를 욕하는 사람보다 복수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 사내가 뭘 했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패 찾아다니고 관아에 상소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대부들한테 글 올릴 사람 찾아다녔다더라. 그 사람 글을 알았나? 모른다고. 배운 선비한테 대신 써달라고 했다더라. 무릎 꿇고. 조선에서 머슴이 양반에게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홍씨에게 전해졌을 때 홍씨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복수리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 그냥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홍씨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고 또 홍씨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복수리와 홍씨가 그 뒤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도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게 왜일까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복수리한테서 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고 쫓겨나고 세상이 막아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은 사람. 무릎을 꿇으면서도 지지 않은 사람. 한마디 원망도 없이 그냥 좋아서 한 사람. 조선시대건 지금이건
그런 사람 하나쯤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씨 부인도요. 두려우면서도 마음을 인정한 사람. 세상의 눈보다 자기 마음을 택한 사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